깻잎 논쟁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논쟁도 다 있나요?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피렌체입니다. 밀라노 롬바르디아에서 25년간 미슐랭 레스토랑 라 쿠치나 디 마르코를 운영해온 셰프입니다. 이탈리아 요리계에서는 롬바르디아의 리소토 장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통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를 지켜온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부엌에서 시작된 요리 인생은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와 유명 레스토랑을 거쳐 제 이름을 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르코 셰프님, 오늘도 점심 예약 3건이 취소됐습니다. 루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텅 빈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제 수석 셰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중심가에서 자리를 지켜온 제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2개나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변화는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침체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다른 레스토랑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제 레스토랑 건너편에 새로 문을 연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곳은 항상 점심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바로 이곳이 제 고객들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그 한국 가게를 쳐다봤어요. 셰프님, 새로 생긴 그 가게가 서울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라고 하더군요. 루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이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파는 그 도시락 말이야? 그런 게 어떻게 우리 고객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지? 아마 곧 사라질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유행은 늘 그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법이니까. 사람들이 그 좁은 가게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에 잠시 신기해하다가 곧 진짜 맛있는 음식을 찾아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도시락이 거기서 거기지. 밀라노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한 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예약은 계속 줄었고 반면 서울 도시락 앞에 줄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맨, 심지어 우리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들까지도 그 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제 레스토랑의 가장 오랜 단골이자 친구인 안토니오가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한 가지 말해줘야 할 것이 있네. 그는 15년 넘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했고 이탈리아의 유명 와인 수입업자였습니다. 뭔데, 안토니오? 저는 새로 들인 바롤로 와인을 테이스팅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한국 도시락 가게에 가봤어.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자네도? 안토니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맛있었어. 단순히 가격 대비 가치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음식이었네. 마르코, 자네도 한번 가봐야 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야. 각각의 요소들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 색감의 배치, 맛의 균형. 특히 발효라는 기법을 사용한 음식들이 깊은 감칠맛을 내더군. 발효? 그저 상한 음식을 멋있게 포장한 말이잖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토니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르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와인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탈리아 와인도 발효 과정이 핵심 아닌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게. 자네의 요리관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도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존심이 그것을 잊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 레스토랑이 공허해지는 동안 서울 도시락은 점심시간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어느 날 저는 도시락을 직접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을 하고 서울 도시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난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여전히 1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게 주인을 마주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군요.
그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잡채 도시락, 그리고 제육볶음 도시락이 인기예요. 처음이시라면 불고기 도시락을 추천해드립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거든요. 저는 그의 추천대로 불고기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12유로. 제 레스토랑에서는 전체 요리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 찰나.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혹시 마르코 피렌체 셰프님 아니신가요? 젠장.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저. 맞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이탈리아에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셰프님의 레스토랑이 길 건너편이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파냐로 리소토는 정말 이탈리아 최고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실 경쟁 분석차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고객들이 왜 이쪽으로 오는지 궁금했거든요. 재민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셰프님 같은 분이 왜 여기에 오셨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탈리아 요리와는 다르지만 우리 방식대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정성. 그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성이라. 저도 항상 요리에 정성을 담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의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그는 저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셰프님을 위해 쌈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간 어디서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가 직원들 앞에서 경쟁사 도시락을 먹는 것은 말이 안 됐고 이곳에서 먹자니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걱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잠시 가게 안에서 먹어도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들고 레스토랑에 돌아갈 수는 없어서요. 재민 씨는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쪽 구석 자리가 조용하고 좋습니다. 아무도 셰프님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용기를 열자 다채로운 색상의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칸마다 색다른 음식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전체적인 배치가 마치 하나의 그림 같았습니다. 갈색의 불고기, 선명한 붉은색의 김치, 노란 계란말이, 초록색 시금치나물. 이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에 담긴 불고기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맛본 불고기는 제 세계를 완전 뒤집어 놓았어요.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진 불고기의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게 씹혔고 간장 베이스의 소스는 깊은 감칠맛을 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각각의 반찬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였습니다. 김치의 알싸한 맛은 불고기의 달콤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담백한 계란말이는 강한 맛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의 깔끔한 맛은 전체적인 느낌을 상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한 끼가 25년간 미슐랭 셰프로 살아온 제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다니.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코스 요리였습니다. 다만 호화로운 식기 대신 검은 플라스틱 용기에 화려한 플레이팅 대신 정갈한 배치로 담겨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도시락 한쪽에서 이상한 초록색 잎사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나 강한 향이 코를 찌르며 입안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표정을 보고 있던 재민 씨가 다가왔어요. 셰프님, 맛이 이상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이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건 깻잎이에요. 한국 요리에서 중요한 향신료 중 하나죠. 독특한 향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너무 강한 향이 나서 음식의 맛을 방해하는 것 같고
재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깻잎은 그냥 먹기보다는 고기와 함께 싸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깻잎에 싸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깻잎의 향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신선한 맛을 더해줍니다. 그래도 이 향은 이탈리아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민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깻잎에 당황하세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더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고객 중에는 고기와 함께 먹을 때 깻잎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네. 사실 깻잎은 로즈마리나 바질과 같은 허브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다만 향이 좀 더 강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향이 고기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먹는 법을 보여주시겠어요? 재민 씨는 기꺼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선한 깻잎 하나를 펼치고 그 위에 불고기 한 조각을 올린 다음 마늘 한쪽과 쌈장이라는 된장 기반의 소스를 약간 얹었습니다.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식대로 깻잎 쌈을 만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깻잎의 강한 향이 불고기의 감칠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고기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쌈장의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었고 마늘의 알싸한 맛이 마지막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건 입에 한가득 들어온 쌈을 우걱거리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미슐랭 셰프는 하나하나 따로 맛을 보기 마련인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 어떠세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이네요. 각각의 맛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마치 교향곡 같아요. 저는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조화예요. 강한 맛과 부드러운 맛, 신선한 재료와 발효된 재료, 육류와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깻잎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칼슘이 풍부하며 심지어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풀까지 다 긁어먹으며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빈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우월함을 확신했던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요리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었을까요? 가게로 돌아온 저는 호기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음식과 한식을 검색했습니다. 특히 깻잎과 관련된 것들에 집중했죠. 깻잎 장아찌라는 것이 있었는데 깻잎을 간장, 설탕, 식초 등으로 절여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이 발효 과정이 깻잎의 강한 향을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특유의 맛은 보존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장아찌, 밥으로 만든 식혜 등 다양한 발효 음식들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식혜는 쌀로 만든 달콤한 음료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쌀을 주로 리소토로 조리하는데 한국에서는 쌀을 음료로도 활용한다니 상상도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한식의 다양성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떡갈비,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그 종류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리가 독특한 조리법과 재료 조합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식이 약식 동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이 개념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가 맛과 즐거움에 중점을 둔다면 한식은 맛과 건강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점심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느긋하게 즐기던 이탈리아인들도 경제적 불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간편하고 경제적인 식사를 선호하게 되었고 한국식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샐러드, 반찬,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하나의 도시락에 모두 담긴 구성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짧아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빠르고 알차며 맛있는 한국식 도시락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경제 불안과 소비 감소로 인해 점심 외식이 줄고
도시락을 지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식 도시락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밥, 만두 등 다양한 한국 분식과 함께 김치, 불고기, 나물, 달걀말이 등으로 구성된 정갈한 도시락이 미국 사무실의 점심 테이블을 채우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특히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데도 비만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채소로 쌈을 싸먹는 습관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한식의 놀라운 발견이 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울 도시락 앞에 사람들과 화려한 꽃다발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개업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 바로 그때 재민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셰프님. 오늘은 저희 서울 도시락이 공식적으로 그랜드 오픈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새로 가게를 열 때 개업떡이라는 것을 나누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날 이웃들과 떡을 나누는 전통이 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떡? 그게 뭐지요? 쌀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새 출발을 축하하고 행운을 빌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제게 하얀색 떡이 담긴 예쁜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백설기라는 떡인데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식이라고 해서 찹쌀에 대추, 밤, 견과류를 넣고 꿀과 간장으로 맛을 낸 떡이에요. 이 예상치 못한 친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왜 하필 저에게까지 주시는 거죠? 저희는 경쟁자인데요. 재민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라는 개념보다 상생이 더 중요해요. 주변 상인들 모두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함께 번영하자는 의미이자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이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양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돌아간 후 호기심에 떡을 맛보았습니다. 백설기의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약식의 깊은 풍미와 쫀득한 식감은 예상 밖의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민 씨의 도시락 중 다른 메뉴를 맛보고 싶어 가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의 마음이 아닌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마침 가게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민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르코 씨. 마침 잘 오셨네요. 재민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제 여자친구 소라예요. 오늘 가게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소라 씨는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용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에서 담근 깻잎 장아찌를 가져왔어요. 늦은 점심 드실래요? 마침 딱 좋은 시간인데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깻잎 장아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의 깻잎은 아직 제게 신비로운 재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깻잎에 대해서 다양한 맛을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한국 가정식을 맛보실 좋은 기회예요. 한식은 이탈리아 요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재민이 친절하게 가족에게 대하듯 식사를 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앉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깻잎 장아찌가 담긴 접시가 제 앞에 놓였고 초록빛 깻잎이 여러 장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젓가락을 들어 깻잎 한 장을 집으려 했지만 제 서툰 젓가락 실력으로는 한 장만 깔끔하게 집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장이 함께 딸려 올라왔고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깻잎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소라 씨가 제 어려움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야, 소라야. 재민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라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냥 떼어주려고 했는데. 재민 씨는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씨, 한국에는 재미있는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특히 이성의 깻잎을 떼어주는 행동을 두고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하죠. 저는 호기심이 더욱 커져 물었습니다.
깻잎 논쟁이요? 어떤 거죠? 네, 한국에서는 식사 중에 다른 사람의 깻잎을 떼어주는 행위가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지나친 친밀감의 표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재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죠.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직접 꾸역꾸역 깻잎을 분리해서 먹었고 그 독특한 향과 맛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쌈밥과 함께 먹으니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순한 깻잎 한 장을 두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식문화 차이에 대해 웃고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경쟁자로 생각했던 재민 씨는 이제 제게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문화까지 알려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 씨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셰프님, 우리가 협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탈리아와 한국 요리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보는 건요.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가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것은 제 요리 경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발효 기법으로 만든 소스를 이탈리아 파스타에 활용하고 이탈리아 리소토 기법을 응용한 한국식 죽을 개발했습니다. 깻잎 페스토는 데이트 아이템이 되었고 고추장을 활용한 아라비아타 소스는 도시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의 요리 전통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요리 철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식과 깻잎 하나가 제 요리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희 라 쿠치나 디 마르코는 런치타임의 이탈리안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한국식 도시락의 구성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작은 파스타, 미니 파니니, 안티파스티, 그리고 티라미수 한 조각이 모두 하나의 트레이에 담겨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고급스러운 도시락 상자를 사용하지만 그 철학은 한국의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녁 코스에는 퓨전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깻잎 페스토를 곁들인 리소토, 고추장 아라비아타 소스의 파스타,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안티파스티. 이 모든 것이 이탈리아와 한국의 맛을 조화롭게 융합합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약은 다시 늘어났고 오히려 서울 도시락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밀라노의 식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와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만나 요리에 대해 토론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밀라노 요리대회에서 저희 레스토랑은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연설에서 저는 재민 씨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변화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25년 동안 저는 이탈리아 요리의 정통성만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요리 문화는 열등하다고 믿었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깻잎 한 장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요리의 정수는 전통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서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요리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음식을 더욱 맛있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변화를 준 건 바로 한국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변화에 깊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맛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